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 공모주 이야기부터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청약 일정이 많이 빡빡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뭘 청약해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실 때는 월요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에 청약하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일단 IBK에서 한중엔 CS, 한국투자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스펙, 그리고 미래에셋 스펙, 요렇게 무려 공모주 2개, 스펙 2개, 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관사만 보자면은 IBK, 한국투자 2개, 그 다음에 미래에셋 1개 잊지 마시고요. 다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IBK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주관사가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만으로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이때는 현대차증권 스펙, 그 다음에 KB 스펙, 요렇게 2가지가 있고, 그리고 목금은 신한 스펙, 그 다음에 미래에셋 스펙,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요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SOS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리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청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리츠도 우리가 청약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는 SOS랩, 이 친구 자율주행 라이다에 관련된 기업이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좋을 것 같은데 결과 나오면 또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내일 정리하자면은 IBK에서 한중엔 CS, 한국투자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스펙, 미래에셋에서 스펙, 그리고 이 스펙 2개도 같이 하면 되겠죠. 현대차 스펙과 KB 스펙, 요렇게 총 6개를 내일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청약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 주식 블록딜 경계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달부터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 시작됩니다. 바로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인데요. 지금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다가 갑자기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지는 걸 숱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상장사 임원이나 아니면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가 1% 이상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되는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은 주식이 하락하는 거는 똑같긴 하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대주주 입장에서도 팔고 난 다음에 알려진 거와 알려지고 난 다음에 판 거는 완전 다릅니다. 이미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팔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딜 수가 확 줄어들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혹은 크게 매도할 거를 조금만 매도하는 1%를 안 넘게 매도하는 그러한 꼼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행이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작용은 한 달만 지나면은 없어질 부작용이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블록딜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괜히 미뤘다가 나중에 공시 나오고 하면은 자기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 지금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있었나?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든지, 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M, DS단석 등 이런 곳에서 최근 블록들이 쏟아진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크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들이 앞으로 그 한 달간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걱정되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물적 분할을 통해 상장한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지분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마도 LG엔솔 여기서 나올 거다, 블록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LG엔솔을 보신다면은 블록딜이 나오면은 그때를 매수 기회로 잡아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안 나오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가 시작됐다,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또 최근 들어 이차전지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증시 전망을 쓱 보도록 할게요. 지난 4일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월가의 CIO들이 참석해 하반기와 증시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CIO는 모두 S&P 500 지수가 5,500을 넘기지 못할 것 요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S&P 500이 5,340이니까 사실상 더 오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독보적이라며 이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엔비디아 혼자 독주하는 M1의 시대가 올 것 이러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멀미 나죠. 그런데 여전히 더 상승할 게 많이 남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AI에서 그동안 반도체 등 하드웨어 기업이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기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 하면은 사실 그 AI 관련주는 좀 지난 기차 같고 반도체에 오히려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달리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를 보도록 할까요? 페드의 금리 인하는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G10 중 가장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가 미국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목되는 소식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몇 번의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최근 나오는 지표들이 하나는 좋았다가 하나는 나빴다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아마도 기름들 한 치 앞도 모르겠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더 주목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월 12일에는 CPI도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물가 둔화가 확인될 건지 만약 그렇다면 7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전에 있는 FOMC는 이번 달을 제외하고 딱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7월과 9월 이때 아마도 금리 한 번은 내리지 않겠냐, 바이든이 바보냐, 그 대선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러한 예상은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WWDC 날이 왔습니다. 애플의 WWDC가 다가오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등이 오르는 모습, 애플도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녁에 공개가 되는데요. 애플은 이번 AI 시스템에 대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시험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이미지, 동영상 쪽은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회의 등에서 쓰는 AI 기반 요약, 이메일 등의 답변, 뉴스 기사 요약 등 기본적인 AI만 일단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지금 봐야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태성이라는 기업이 매우 크게 급등한 바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가 잠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쉬었다가 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입니다. 오늘 음식료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작년보다 1년 일찍 폭염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특히 대구 등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제 증시에서는 여름 관련주, 특히 빙그레 등 빙가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폭염 때문에만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빙그레 그리고 농심 등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죠. 아마도 이제 이러한 흐름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농심뿐만 아니라 삼양식품도 계속 볼 필요가 있고 CJ 제일제당 등 여러가지 음식료를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전력설비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오늘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식료는 오늘 더위 때문에 올랐는데 전력설비는 왜 올랐나 봤더니 트리거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초고압 직류 송전 등 41조, 무려 41조입니다. 41조 규모의 인도네시아 손정망 구축 사업을 따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명 전기가 상한가에 도착했고 이어서 전력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음식료와 전력 설비는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일단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감만으로 과연 끝날까요? 그러기에는 굵직한 소식이 많은 원전 하나하나 한번 이벤트를 보자면은 일단 오늘 저녁에는 미국 테라파워에서 첫 SMR 기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가 참여를 하는데 빌 게이츠가 그만큼 투자하고 있으니까 뭐 연설 같은 것도 하겠죠. 혹시나 거기서 원전 관련해 당연히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뉴스가 쫙 퍼지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예정된 소식이긴 하지만 영국 원전 기업단이 방한을 하고 영국도 최근에 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나라 중 하나였죠. 게다가 또 15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체코 원전을 위해 평가보고서 제출을 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뉴스 타이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체코 원전 뭐 어쩌고저쩌고 평가보고서 제출 완료. 앞으로 뭐 마지막 역전 시나리오 쓰나 등등 그런 기사가 나올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게다가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또 출국을 한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BHI가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이번 주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원전 이야기가 나타날지 그 부분 또 기대할 만하며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7월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이오나 게임주 투자하는 것처럼 주가가 혹시나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이제 체코 수주 결과가 나올 때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난지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원전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원전주가 추가 랠리를 할지 그리고 또 원전주가 오르고 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뜨거웠던 SOFC 관련주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있죠. 그 친구들이 순환매로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친구들도 이번 주에 급등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수익은 어떠신가요? 저는 뭔가가 엇박자를 타면서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의 계좌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너무 뜨거워서 잡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계좌가 어떤가? 일단 이 계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상위 10개의 종목의 평균값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의 계좌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산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무려 55%. 올해 외국인은 삼전,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물산, HD현대일렉,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이런 친구들을 크게 매수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 그냥 싹 다 올랐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HD현대일렉트릭 이 친구가 완전 대박 왕대박을 터뜨렸다고 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초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면서 크게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상외의 급등이 외국인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떨까? 기관은 예상외였습니다. 여기는 주식을 잘 못했어요. 올해 기관의 수익은 2%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개인은 4%로 오히려 기관보다는 올랐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이랑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외국인 진짜 주식 잘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요즘 들어 임원들이 계속 사는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삼성전자. 6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1억 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소식이죠. 노태문 사장, 박학규 사장 등이 7만원 초반대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보통 이러한 임원의 매수는 주가 부양 의지 플러스 실제로도 지금 주가가 무릎은 된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이닉스를 보면은 좀 지친다 지쳐 이러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봄은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두 웃으면서 익절할 수 있겠죠. 딱 올해 말까지만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중고차가 찬바. 중고차 감가상각은 우리에게 항상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감가상각이 심할수록 새 차를 사는 것보다는 중고차를 사는 게 많이 유리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자마자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차가 뭔가 봤더니 바로 테슬라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난 3월 미국 중고차 가격은 전년보다 4% 정도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무려 평균 30%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일단 전기차는 갈수록 배터리가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전기차 수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중고차라고 뭐 다르진 않겠죠. 게다가 테슬라는 신차 가격을 할인까지 하다 보니 중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뭐 미국에 있는 중고차 업체들은 테슬라 등 전기차는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충분히 감가상각이 크게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가성비 차량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우리나라도 그럴지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월에서 5월 기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현대 기아의 1월에서 5월 기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1년도에는 3%, 그 다음에 22년도는 10%까지 올라왔으나 작년에는 다시 6%로 하락하며 현기차의 그 힘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지만 다시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율의 상승은 인센티브 정책과 EV9의 신차 출시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현대차 최근 차트가 정말 괜찮죠? 추가 상승을 나타낼지 신고가를 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의 꼬라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는데요. 확성기 도발을 시작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걸 보고 혹자는 야 이게 그 나라 간에 뭐 그게 맞냐. 한쪽에서는 똥휴지를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에 대응으로 케이팝을 틀어주는 이러한 전쟁은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있죠. 다만 이 부분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를 원했기에 이상한 휴지 테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혹시나 그 오물 때문에 재산적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로부터 이제 지지율을 좀 올리는 방법 중 하나 가장 큰 거는 바깥에 있는 적을 때리는 게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도발은 더 커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빅텍 등 방산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북한이 뭘 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네이버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슬프네요. 완전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백종원의 파스타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쳤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것도 나오지만 밑에 내려가면은 유튜브로 가는 링크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SNS 콘텐츠 연동을 종료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 등의 사용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사용 시간은 계속 줄어들자 플랫폼 간 쉬운 이동을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유튜브를 고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텍스트로 된 정보가 필요하면 네이버에 들어가고 동영상으로 된 정보가 필요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지 네이버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어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미용기기 업체들에 대한 해외 투자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그리고 클래시스도 얼마 전에 팔린 바 있었는데 다음 타자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되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투자사에서 7,200억 규모의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고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